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제가 전기차 주력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 미국 바이든이 드디어 굉장히 늦게 이게 발표가 됐는데 2월 달이나 3월 달에 발표를 하려고 하다가 공화당, 바이든은 민주당이죠. 공화당과 이게 2조 달러에 대한 어떤 재원 마련 이런 공방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다가 오늘 한국 시간 3시간 4시간 전에,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뭐 아침 7시부터 8시 9시쯤에 포드 자동차를 방문을 해서 전기차를 이제 직접 시승을 하면서 나온 브리핑입니다. 바이든이 위대한 미국 재건에 전기차 산업이 빠지면 안 된다. 전기차 인프라 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지금 현재 미국 전기차 산업이 전 세계 8위로 추락했습니다. 과거에는 1, 2위를 다투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석유 있죠. 석유 쪽으로 셀 오일 쪽으로 밀면서 아예 친환경 자동차를 다 막아버렸는데 그 결과 결국에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기차 산업에서 8위로 추락을 했어요. 그 부분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이제 바이든은 우리는 전기차를 거부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왜 트럼프는 이렇게 우리 미국을 위대한 미국에서 추락하는 미국을 만들었냐 이렇게 하면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이 정책을 오늘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이런 날을 위해서 전기차 주가들이 기간 조정을 끝내놓은 것 같아요. 자, 얼빠진 신흥 미수세들은 털었고, 공매도도 적당히 치고됐고, 그쵸? 공매도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절한 조건이 갖춰졌다. 공매도 쇼커버링이 한번 일어나면 어떻게 갑니까? 보통 최근에 빠진 만큼의 곱하기 3배수. 그러니까 최근에 뭐 25%에서 30%, 40% 빠졌잖아요. 그 곱하기 3배수에서 6배수로 올라가죠. 걔네들이 공매도 친 금액만큼의 이제 공매도 커버링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뭐 최근 30% 빠졌다면 3은 그 90%, 뭐 70%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단기 반등은 아니고. 자, 기사 속의 미래산업 주가 전망, 국가, 특히 미국 행정부의 정책에 편승해라. 과거에도 보면 1940년대, 50년대, 60년대까지 보면 철강과 석유 산업, 뭐 자동차 산업 있죠. 예전에 이제 내연기관 쪽, 이쪽 조선 산업, 건설 산업, 이게 굉장히 주가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특히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그 당시 주가가 정말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플랜트 공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플랜트 공사를 많이 하는 이런,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들이 뭘 했어요? 2차 세계대전 재건을 위해서 대규모 뉴딜을 했잖아요. 그걸 하면서 이제 건설 쪽, 나 철강, 뭐 이런 산업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고요. 지금 이제 GE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LG전자처럼 그 가전제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TV 같은 거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같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그게 많이 팔리면서 GE라는 회사가 전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이든은 전기차로 이걸 하겠다고 하는, 빅 뉴딜을 하겠다. 이걸 발표를 하는 시점이 왔어요. 이제 원래 이제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공약 자체가 이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포문을 열는 날짜는 5월 19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아침 7시부터 한 9시 사이인데 석가 탄신이죠. 자, 미국에서 뭐 이게 보면 여기도 기사가 안 좋은 부분도 있죠. 50% 정도는 미국 부품을 써야지 한다라는 이런 기준이 있는데, 이미 한국 기업들은 삼성 SDI, 뭐 SK 이노베이션, LG 화학
기업들은 이미 어디다가 미국 공장 라인에다가 미국 공장을 다 깔고 있고요. 지금 정설 중이거나 신규 투자해서 공장을 새로 짓고 있는 조지아주 같은데 짓고 있는데 이 대규모 공장 단지를 2기 정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2기를 짓고 있다가 뭐 최근에 중단됐다가 뭐 토목공사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3분의 1이나 30% 정도 짓고 있는 과정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 기아차도 지금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죠? 짓고 있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자, 포드 신형 전기차 시승한 바이든 중국이 이기게 놔두지 않겠다. 그리고 정말 이게 강력한 이제 말이 나왔어요. 어떤 바이든 차 산업 미래는 전기차가 이제 대세다. 중국이 이기도록 내두지 않겠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이제 초창 3일 뒤에 이제 미국을 방문하잖아요. 여기에서 반도체 부분과 전기차 부분, 그렇죠? 이 부분을 굉장히 강력한 동맹국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삼성 관련 이 담당자 반도체 관련 담당자,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담당자, 다 초청을 한 걸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우리 한국한테는 굉장히 큰 동반자격 상승이고 전기차 산업 부분에서는 같이 키우겠다. 전기차와 반도체는 같이 가는 거죠. 왜? 전장 반도체가 꼭 필요한 거잖아요. 반도체 수급이 안 되기 때문에 차가 잘 안 팔린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알고 최근에 돈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의 우방 국가들과 상의를 해서 이 모든 것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을 하겠다. 트럼프처럼 미국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미국과 관련된 우방국 같이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점입니다. 한국한테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인프라 법안에 이 2조 달러가 있는데 인프라 법안 통과를 지금 이제 실라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보시면 요 위에도 보시면 과거에는 미국이 연구 개발 투자를 해서 미국이 1등이고 지금은 그땐 중국이 9위였는데 지금 반대로 됐죠. 여기 보면 중국이 1위고 미국이 8위가 됐습니다. 트럼프 시절 때문에 트럼프의 그 정책 때문에요. 이렇게 돼버렸는데 한국은 2위부터 4위까지 왔다 갔다 해요. 2위부터 4위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여기에 비난을 했고, 그 다음에 이 2조 달러 안에 인프라 법안이라고 하면 인프라가 뭐예요? 자, 이 전기차를 조립하는데 미국은 사실상 조립해서 완성품을 팔려고 하는 그런 산업이고 이 안에 들어가는 게 인프라죠. 인프라를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해서 공장을 증설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조립하는 그런 그 동맹 국가들의 기업들을 안에 받아들여 가지고 투자를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 그렇죠. 포스코 케미칼이나 많죠.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도 상당히 잘 나가는 기업들 많고 품질이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세계 배터리 기업이 올해 1분기 글로벌 점유율이 31%에 육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국이 거의 50%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머지가 일본과 이 독일, 이렇게 미국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요. 자, 근데 아직까지는 공화당이 좀 반대하는 건 있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해결될 가능성이 훨씬 높고 어떤 방식이든 인프라 법안은 규모가 줄든 간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되겠죠. 동맹국과 함께 한다는 얘기도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친환경 산업 인프라에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 인프라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도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바이든 전기차 인프라 산업의 수의 기업군을 보면 2차 전지 배터리 미국 현지 생산 범위에 이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근데 자 2차 전지 배터리 미국 현지 생산 범위면 우리 3사가 다 있습니다. 미국에. 그렇죠? 다 있고 여기에 들어가는 중간재 같은 거 있죠. 중간재라고 하면 부품 소재 원재료 화학 관련이죠. 그거는 미국 거를 쓸 수가
있을까요? 미국이 생산을 못하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생산을 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아예 거기서 생산하면 가격이 우리나라 곱하기 2배수나 3배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애초부터 지금 생산을 못하는 그 아예 기술력이 이미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못하는 것들도 많겠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밑에 하단에 준비를 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공장 증설에 따른 검사 장비, 생산 장비,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 그다음에 충전 인프라 같은 거나 이런 것도 보면 최근에 보면 미국 뭐 스타트업 기업들, 이스라엘 스타트업 기업들도 있고 한국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가지고 키워가지고 이렇게 확장될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한국 기업들도 많고 미국 기업들도 몇 개 있습니다. 자, 시장 규모의 확장 속도를 중국 수준보다 높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 규모가 매우 커진다는 겁니다. 커지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게 원래는 성장이 계속 이렇게 되고 있죠. 꾸준하게 요렇게 올라갔다가 요렇게 되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렇게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바이든이 지금 저렇게 하는 거는 지금 여기가 2020년이라고 하면 코로나가 와서 감소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2021년도가 여기가 이제 중간쯤이고요. 여기 2021년이라고 하면 이렇게 정도 증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가냐면 희한하게 자, 실제 증가율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죠. 반도체가 문제긴 한데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럼 바이든까지 나오면 이렇게 가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요 기간 동안이 5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바이든 행정부 때문에 5년에서 7년 동안 아예 이렇게 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갭 있잖아요. 갭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뭐 공장 증설에 들어가는 어떤 생산 장비나 검사 장비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재료, 특히 원재료, 포스케미컬 같은 이런 원재료 있죠. 이런 것들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뭡니까? 2차 전지 배터리 수가 굉장히 많이 팔린다는 거죠. 어떻게? 저걸 많이 깔아주면 일반 시민들이, 미국 국민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제품을 원래는 100개만 소비하던 거를 1000개를 소비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게 바이든 전기차 인프라거든요. 그게 인프라를 깔아서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겁니다. 전기차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거예요. 자, 매우 빠르고 강력하게 중국 시장 규모만큼 확장할 전망이다. 중국 현재 1위고 미국은 8인데 지금 미국이 1등을 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중국도 가만히 있겠어요?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인도 안에 공장을 지어주면 현대그룹이나 저기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에다 요청을 했어요. 최근에 그 인도 수상이라고 해야 되나? 대통령 수상이죠. 요청을 했습니다. 인도에다가 그 대규모 공장을 깔아주면 세금도 엄청 사게 해주고 땅도 뭐 엄청 사게 주겠다고 이렇게 한국한테 요청을 했어요. 중국 기업 안 받아주겠다고. 중국하고 철저히 원수입니다. 지금 그렇죠? 엄청 많이 죽었고 그런 사건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중국하고 국경 분쟁도 하고 있고. 자, 최대 어부지리는 결국엔 중간재 생산을 가장 많이 하는 한국이죠. 한국은 중간재 생산의 대표적인 국가예요. 중간재 생산, 그러니까 중간재 생산이라면 2차 전지 배터리나 완성차에 들어가는 이 부품들, 자동차 부품들 거의 전반적인 걸 다 생산하고 한국의 한원 시스템이나 뭐 포스케미컬,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이 뭐예요? 거의 다 거기에 여기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이런 거를 전반적인 걸 다 하잖아요. 그렇죠? 포스코 안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다 포진이 돼 있고 다시 전기차 업종이 주도 섹터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이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자, 그래서 뭘 사야 할지 모르겠다. 뭘 고민합니까? 그냥 모든 인프라가 다 들어가 있는 전기차 2차 전지 ETF가 있잖아요. 자, 이 전기차 2차 전지 ETF는 지금 4개까지 나와 있죠. 4개라면 타이거는 일종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코덱스 있잖아.
코덱스도 브랜드 이름입니다. 그렇죠? 이 타이거는 미래에셋에서 나온 브랜드 이름이고, 코덱스는 삼성증권에서 나온, 삼성 투자신탁 뭐 이런 데서 나온 브랜드 이름입니다. 일종의 ETF의 브랜드 이름이에요. 요 뒤에 보면 타이거 2차 전지 테마라는 게 있고, 이 K 뭐 뉴 빅딜 뭐 이런 2차 전지 뭐 전기차 요게 이름이 따로 있죠. 요거 이렇게 두 개가 분류되어 있고,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다 중요한데, 이게 이제 차이점은 2차 전지 테마는 약간 대기업이 조금 많아요. 그 5%에서 10% 정도를 배치를 해놨고, 중소형주들을, 중대형주나 중소형주는 1%부터 해가지고 5%까지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는데, 얘들 그 K 뉴딜 이 펀드는, ETF 펀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기업 주식을 거의 60% 정도 담는 거예요. 60%까지. 대기업주가 올라갈 때는 대형주가 올라갈 때는 뭐 확실하게 확 올라가지만, 저는 조금 공매도 당할 때는 또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저는 요거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여기에는 보면 우리가 쉽게 투자하기 힘든 건데, 중대형주들이 있잖아요. 중대형주, 포스케미칼이나 LNF 같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잘 올라가는 에코프로 BM 같은 게 여기에 제법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비중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그 다음에 CIS 같은 이런 장비주들 있잖아요. 장비주, 생산 설비주, 이런 것까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를 타고 가는 이점도 있어. 그러면 저는 조금 2차전지 테마, 타이거 2차전지 테마를 좀 선호하고요. 코덱스는 여기 중간에 한 종목씩 희한하게 끼어 팔기를 해. 별로 관련주가 아닌 것 같은데 끼어 팔기를 자꾸 해서, 이건 좀 별로 선호하지 않는데, 전 타이거를 좀 선호합니다. 미래에셋 걸 선호해. 어쨌거나 이거는 상품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여기 그 희한한 종목이 하나씩 끼어 팔기가 돼 있다라는 거, 이거는 뭐 삼성증권에서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있어요. 저는 요거를 선호하는데, 여러분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지금 주가는 뭐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멈췄네. 이거는 여기까지 할게요. 이거는 멈췄으니까 차트를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수고하셨습니다.